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비행 일정을 앞두고 있던 인천공항 출발 게이트 앞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공항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단체 승객들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각종 물품들을 포장지도 뜯지 않은 채로 들고 와서는 비닐봉지와 종이상자, 쇼핑백들을 게이트 바닥 곳곳에 무작정 던져놓고 있었어요. 명품 화장품 상자부터 술병이 든 면세품 가방까지 온갖 포장재들이 대기석 주변을 어지럽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10여 명이 넘는 그들의 무리는 마치 자신들만의 영토라도 점령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대기석 여러 곳을 차지한 채 큰 소리로 떠들어대며 휴대폰으로는 영상 통화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스피커 소리가 게이트 전체에 울려 퍼지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죠. 게다가 담배를 피우려다 제지당하자 화를 내며 바닥에 담배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저기요, 쓰레기는 저쪽 휴지통에 버려주시고 다른 승객분들을 위해 소음을 줄여주세요. 공항 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했지만 그들은 아예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포장지들을 바닥에 흩뿌리며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일부러 휴지통 앞에서 쓰레기를 바닥에 던지며 도발적인 눈빛을 보내기도 했죠. 탑승 순서를 안내하는 방송이 나와도 줄을 서기는커녕 서로 앞서려고 밀치고 당기는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문을 열어주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손님인지 모르나 보네. 중국에서 온 귀한 손님들한테 이런 대우를 하는 거야? 덩치가 큰 중년 남성이 탑승구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게이트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어요. 그러자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다른 무리들도 일제히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석 탑승객도 아닌데 가장 먼저 들어가려 하고 제지하는 직원에게는 손가락질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당신들이 뭔데 우리를 막는 거야? 우리가 돈 내고 표 산 정당한 손님이잖아.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나? 여성 직원은 당황하며 다시 한번 정중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의 고성은 더욱 거세져만 갔습니다. 급기야 다른 승객들까지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은 아이들이 무서워하자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노인 승객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이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보고하며 나서서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항의했어요. 그들은 보안 요원마저 무시하며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급기야 청소 인력까지 급히 투입되어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들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새로운 포장재들이 던져지고 있었어요. 게이트 주변은 마치 축제가 끝난 뒤의 광장처럼 온갖 쓰레기와 포장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서 있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네이비 컬러의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작은 검은색 가방 하나만 어깨에 메고 있던 유민경이었어요. 그녀는 전혀 화를 내거나 불쾌해하는 기색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앞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개입하려는 기색도 피하려는 기색도 드러내지 않은 채 말이죠. 마치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한 듯 아니면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승객들은 점점 더 짜증스럽고 불쾌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어떤 미국인 가족은 아예 멀찍이 떨어진 대기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일본인으로 보이는 비즈니스맨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듯한 관광객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혀를 차는 소리를 냈죠. 하지만 유민경만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차분하게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중국인 무리 중 한 사람이 유민경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옆에 있던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민경에게 쏠렸어요. 동양인 얼굴에 조용한 태도를 보이는 그녀가 신경 쓰였던 모양입니다. 그중 한 명이 유민경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와서는 도전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너도 중국 사람이지? 얼굴 생긴 걸 보니까 분명히 우리와 같은 민족 같은데 뭘 그렇게 얌전하게만 서 있어? 우리가 저 무례한 직원들한테 항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기 봐, 우리를 차별 대우하고 있잖아. 유민경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짧은 시간 동안 냉정하고 차분한 눈으로 상대방을 응시했을 뿐이었죠.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다시 시선을 원래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더욱 의연하고 흔들리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대기 중이던 그때 기내는 이미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중국인 무리들은 좌석 벨트 착용 안내도 무시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어요. 기내 면세품 카탈로그를 마구 찢어서 바닥에 던지고 승무원이 제지하자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왜 우리가 벨트를 매야 하는 거야? 중국 비행기에서는 이렇게 안 해도 돼. 한 남성이 승무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벨트를 푸는 신용을 했어요. 다른 무리들도 덩달아 웃으며 좌석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 승객이 항의하자 그들은 더욱 거세게 발길질을 했죠. 좌석 등받이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승무원장이 나서서 정중하게 안전 수칙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돈 내고 탄 비행기에서 편하게 있는 게 뭐가 문제야? 갑자기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이륙이 10분 정도 지연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날씨나 관제탑 문제가 아니라 기내 안전 확인 때문이라는 애매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무리는 이를 자신들에 대한 차별로 받아들였어요. 뭐, 우리 때문에 지연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우리가 무슨 테러리스트야? 그들은 집단으로 일어서서 승무원들을 둘러쌌습니다. 마치 태국 푸켓공항에서 벌어졌던 집단 난동처럼 순식간에 기내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다른 승객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항공사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다 주는지 알아? 승무원들은 당황하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소동이 벌어졌어요. 술을 몰래 들고 탄 한 남성이 기내에서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었지만 그는 승무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계속 마셨어요. 곧 취기가 돌기 시작했고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아, 여기 술 좀 더 가져와.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굴어? 승무원이 정중하게 거절하자 그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뭐, 술도 안 줘? 그럼 우리가 뭘 위해서 돈을 낸 거야? 다른 동료들도 합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계획이라도 세워둔 듯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어요. 이 비행기 폭파해버릴 거야. 이런 대우 받을 거면 왜 한국 항공사를 탔겠어? 그 말에 기내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테러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었거든요. 미국인 승무원이 급히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다른 승객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승객들은 아이들을 품에 꼭 안고 있었고 노인 승객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불안해했어요. 그런데도 중국인 무리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뭔 말을 했다고? 그냥 불만을 표현한 것뿐이야. 기내는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보안 요원이 탑승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승무원들만으로는 이들을 통제하기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아직 이륙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취한 남성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좌석을 흔들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일본인 승객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너도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일본 놈이 뭔데 우리한테 간섭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다른 무리들도 하나둘씩 합세하며 기내는 아수라장이 되어갔어요. 승무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전체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송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유민경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전혀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아니면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이었죠. 중국인 무리 중 한 명이 유민경을 다시 힐끗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 정말 이상하네.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동료가 대답했어요. 아마 겁이 나서 그런 거 아닐까?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거지. 그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유민경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는 듯 보였습니다. 마침내 기장이 직접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한 이륙을 위해 모든 승객분들께서는 좌석에 앉아 벨트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국제항공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중국인 무리의 소동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지? 왜 우리만 문제 삼는 거야? 결국 비행기는 예정보다 20분이나 늦게 이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비행기가 드디어 이륙한 후 순항고도에 접어들자 중국인 무리의 행동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좌석벨트 착용 사인이 꺼지기가 무섭게 그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통로로 나왔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 큰 소리로 떠들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제 자유다.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네. 그 중에서도 특히 술에 취한 두 명의 남성이 문제였어요. 하나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뚱뚱한 체구의 남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좀 더 젊어 보이는 깡마른 남성이었습니다. 둘 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비틀거리며 걸어 다녔습니다. 야, 너 아까 뭐라고 했어? 내가 술 못 마신다고 했나? 뚱뚱한 남성이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깡마른 남성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뭐, 너나 잘해. 비행기에서 창피하게 왜 이래? 둘 사이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곧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서로를 밀치고 당기며 싸우기 시작한 것이죠. 다른 승객들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몸을 피했어요. 아, 너 때문에 비행기에서 창피당했잖아. 뚱뚱한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자 깡마른 남성도 맞대응했습니다. 둘은 서로의 옷을 잡고 흔들며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어요. 그 와중에 좌석 등받이에 부딪히고 선반에 걸려있던 물건들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승무원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술에 취한 그들을 말리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지하려는 승무원에게까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우리 싸움에 끼어들어?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야.
몸싸움은 더욱 격해졌고 결국 좌석 하나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등받이가 부러지고 쿠션이 찢어졌어요. 비행기 전체가 그들의 몸부림으로 인해 미세하게나마 흔들렸습니다. 제발 진정하세요. 다른 승객분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여성 승무원이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피해? 우리가 뭔 피해를 줬다는 거야? 그냥 대화를 나눈 것뿐인데. 기장이 직접 기내 방송을 통해 경고했습니다. 기내에서의 폭력 행위는 국제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제서야 둘은 겨우 진정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잠깐의 정적이 흐른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한 남성이 화장실을 참지 못하겠다며 일어섰어요. 하지만 화장실까지 가는 것조차 귀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당당하게 통로 한쪽 모서리로 가서는 소변을 보려고 했어요. 잠깐만, 거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승무원이 황급히 달려가 말렸지만 그는 이미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멀어. 여기서 해결하면 안 돼? 승객들이 경악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 탑승한 가족들은 아이들의 눈을 가리며 분노했습니다. 이게 대체 뭔 일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승무원들이 총동원되어 그를 화장실로 끌고 갔지만 악취는 이미 기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승객들은 코를 막으며 역겨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중국인 여성이 자신의 어린아이를 좌석 옆 바닥에 앉혀놓고 기저귀를 갈기 시작한 것입니다. 좌석에서가 아니라 통로 바닥에서 말이에요. 아이가 급해서요. 잠깐만 참아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더럽혀진 기저귀를 좌석 주머니에 넣으려 하다가 승무원이 급히 말렸어요. 죄송하지만 기저귀는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왜요? 여기가 더 편한데. 아이가 아픈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요? 악취가 더욱 심해졌고 주변 승객들은 참다 못해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갈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미국인 승무원 한 명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간청했어요. Please, understand. Other passengers? 하지만 중국인 무리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우리말을 왜 못 알아들어? 영어만 하지 말고 중국어 좀 배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어요. 다른 승객들의 참을성도 한계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온 듯한 노부부는 서로 속삭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일본인 비즈니스맨은 계속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방식이야. 너희가 예민한 거지. 아이들은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들은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는 듯 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유민경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전혀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마치 이 모든 소동이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처럼 말이죠. 중국인 무리 중 한 명이 다시 유민경을 바라보며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저 여자 정말 이상해.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 아니면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하지만 유민경은 그들의 시선조차 의식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저 고요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기내의 소동이 잠시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중국인 무리의 민폐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가관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남성이 기내 잡지를 펼쳐들더니 페이지 곳곳에 볼펜으로 낙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한국 여행 광고 사진이 마음에 안 드네. 중국이 훨씬 낫지. 그는 사진 위에 큰 X 표시를 그으며 비아냥거렸어요. 그리고는 잡지 여백에 중국어로 자신의 이름과 욕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집트 룩소르 신전에서 벌어진 낙서 사건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야, 나도 써볼까? 옆에 있던 동료도 합세했습니다. 둘은 마치 재미있는 놀이라도 하는 듯 기내 곳곳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좌석 뒷면의 안전 안내서에도 낙서를 했고, 심지어 창문 테두리에까지 손톱으로 글자를 새겼습니다. 여기 우리가 왔다는 증거를 남겨야지. 2025년 8월, 우리가 이 비행기를 탔다. 승무원이 발견하고 급히 달려와 제지했지만 이미 여러 곳이 망가진 후였어요. 죄송하지만 기내 시설에 낙서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기물 파손에 해당합니다. 뭐가 문제야? 우리가 기념품을 만드는 건데 돈 내고 탄 비행기에서 이것도 못해? 그들은 전혀 잘못했다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승무원이 과민 반응한다는 식으로 되레 화를 냈습니다. 더욱 가관인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또 다른 무리가 기내식 서비스 시간도 아닌데 좌석 위에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체 사진을 찍겠다며 여러 명이 좌석 등받이 위로 올라갔어요. 자, 다 같이 V. 한국 가는 기념사진이야. 그들은 좌석을 발판 삼아 위아래로 뛰어다니며 셀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좌석이 삐걱거리고 흔들렸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마치 베네치아의 곤돌라에서 일어났던 사고처럼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떨어지면 다칠 수 있어요. 승무원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신나서 설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옆자리 승객 위로 쓰러졌어요. 일본인 승객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충격에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렸습니다. 안경이 떨어지고 책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아이타타, 다이조부 데스까? 일본인 승객이 일본어로 괜찮냐고 물었지만 중국인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야, 너 때문에 넘어졌잖아. 왜 자리를 안 비켜줘? 말도 안 되는 억지였어요. 자신들이 멋대로 좌석 위로 올라갔으면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미국인 승무원장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명한 화가 섞여 있었어요. 승객 여러분, 좌석에서 일어나 뛰어다니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당장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중국인 무리는 비웃기만 했어요. 뭐가 위험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냥 사진 찍는 건데. 승무원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항공업계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승객들은 처음 봤을 거예요. 이건 국제항공 규정 위반입니다. 더 이상 이런 행동을 계속하시면 착륙 후 관련 당국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무리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신고? 웃기네.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중국 관광객들이 세계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몰라. 우리 없으면 너희 항공사도 망해. 그들은 집단으로 일어서서 승무원을 에워쌌습니다. 마치 집단 시위라도 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다른 승객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차별하고 있어. 같은 돈 냈는데 왜 우리만 문제 삼아? 승무원장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집단행동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내에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바로 유민경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며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무리 중 한 명이 그런 유민경을 보고 비아냥거렸어요. 저기 봐, 저 여자. 같은 동양인인데 우리 편도 안 들어주네. 정말 비겁하다. 다른 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뭔가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우리보다 뭐가 나은데 저렇게 도도하게 있어? 그들의 관심이 점점 유민경에게 쏠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승무원들과 다른 승객들을 괴롭혔다면 이제는 새로운 표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야, 저 여자한테 가서 뭐라고 해보자. 왜 우리 편을 안 드는지 물어보는 거야. 기내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만 갔어요. 승무원들은 어떻게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막막해 보였고 다른 승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탑승한 가족들은 아이들을 꼭 품에 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민경만은 여전히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소동이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처럼 창밖 풍경을 감상하며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중국인 무리의 시선이 완전히 유민경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새로운 놀잇감을 발견한 아이들처럼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지금까지 승무원들과 다른 승객들을 괴롭히는 것에 지쳤던 모양입니다. 야, 저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뚱뚱한 남성이 동료들을 부추기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내서 유민경이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맞아, 뭔가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항의하는데도 꿈쩍도 안 해. 다른 이가 맞장구 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유민경을 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보니까 중국 사람 같은데 아니면 한국 사람일까? 어쨌든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런데 태도가 너무 건방져. 같은 동양인끼리 연대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들은 목소리를 점점 더 높여가며 유민경을 자극하려 했어요. 하지만 유민경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며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반응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 자극했죠. 마침내 그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유민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화장이 짙게 되어 있고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기요, 당신. 유민경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더욱 큰 소리로 불렀어요. 아, 너 말이야, 너. 듣고 있는 거 맞지? 그제서야 유민경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눈빛으로 여성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중국 사람이지? 아니면 한국 사람? 어쨌든 우리랑 같은 동양인이잖아. 유민경은 잠깐 그녀를 바라보더니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마치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런 반응에 중국인 여성은 더욱 화가 났어요. 야, 무시하는 거야? 사람이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다른 무리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유민경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집단 괴롭힘이라도 하려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저 여자 정말 건방지네.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같은 동양인이면서 왜 저렇게 도도해? 뭐가 그렇게 잘났다는 거야? 그들은 유민경을 둘러싸며 계속해서 자극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지만 감히 개입하지는 못했어요. 갑자기 한 남성이 유민경의 머리 위 선반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어디 보자, 뭘 들고 다니나? 야, 그거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승무원이 급히 말렸지만 남성은 이미 가방을 흔들어 보고 있었어요. 촌스럽게 뭐 이런 가방을 들고 다녀?
중국에서는 이런 거 안 써. 그는 가방을 들어올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가방이 그리 비싸 보이지 않는다며 조롱하는 투였어요. 옷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뭔가 촌스러워. 그런데 왜 그렇게 잘난 척해? 유민경은 그들이 자신의 가방을 만지는 것을 보고도 전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야, 너 정말 말 안 할 거야? 벙어리야? 중국인 여성이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무리들도 가세했어요. 아, 한국 여자구나. 한국 여자들은 원래 이렇게 차가워. 맞아. 한국 드라마에서 봤는데 다 저런 식이야. 겉으론 얌전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거지. 그들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민족적 편견까지 섞인 모욕적인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여자는 늘 우리 중국을 우러러봐야 하는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훨씬 잘 살잖아. 그런데 왜 저렇게 도도해?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주변 승객들은 이런 상황을 보며 분노했지만 집단으로 몰려든 그들에게 맞서기는 어려웠어요. 미국인 가족은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떨어진 자리로 이동했고 유럽인 승객들은 서로 걱정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승무원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이미 여러 차례 제지했지만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민경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모든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그들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아니면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야, 너 정말 이상해. 이렇게 당해도 화도 안 나? 한 남성이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어요. 하지만 유민경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뭐야, 정말 벙어리인가? 아니면 우리가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건가? 그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갑자기 한 남성이 유민경의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야, 반응 좀 해봐. 사람이 말하는데. 그 순간 유민경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의 고요함 같은, 그러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위험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어요. 남성은 순간 주춤했지만 곧 다시 큰 소리를 냈습니다. 뭐야,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네. 그래도 말은 해야지. 하지만 유민경은 다시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욱 그들을 자극했어요. 중국인 무리의 집단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유민경의 침묵을 약함의 표시로 받아들이고 더욱 대담해졌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늑대들처럼 그녀를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야, 너 정말 말 안 할 거야? 우리가 무서워? 뚱뚱한 남성이 유민경 바로 앞에 서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그의 얼굴은 술 냄새와 함께 역겨운 채취를 풍겼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다 이렇게 건방져? 중국 남자들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있어야 하는 거 아냐? 그의 말에 다른 무리들이 박수를 치며 웃어댔어요. 마치 훌륭한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맞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나? 한국은 우리 중국 없으면 하루도 못 버텨. 여성 하나가 가세하며 더욱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훨씬 위고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강해. 그런데 뭔 근거로 저렇게 도도해? 승객들은 이런 상황을 보며 점점 더 불안해했어요. 특히 한국인으로 보이는 몇몇 승객들은 분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집단으로 몰려든 그들에게 맞서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인 승무원장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가왔어요.
스탑, 플리즈 리턴 투 유어 시츠. 하지만 중국인들은 승무원의 영어를 이해하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국어나 배워. 왜 영어만 써? 이 비행기에 중국 승객이 가장 많은데 중국어로 서비스해야 하는 거 아냐? 승무원장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더욱 설쳤습니다. 갑자기 한 남성이 유민경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야, 일어나. 우리가 말하는데 왜 앉아만 있어? 그 순간 유민경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깊숙이 자리에 몸을 맡겼어요. 마치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남성은 당황했지만 곧 화를 냈어요. 야, 사람이 말하는데 무시해? 너 지금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거지? 다른 무리들도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정말 예의 없네. 나이도 우리가 더 많은데 존댓말도 안 써? 한국에서는 이런 게 예의야? 정말 수준 낮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기내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승객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지만 감히 개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민경의 반응이었어요. 이 모든 집단 괴롭힘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당황함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저 여자 정말 이상해. 사람이 맞나? 한 여성이 속삭이듯 말했지만 기내가 조용해서 모든 사람에게 들렸어요.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울거나 화를 낼 텐데. 그들은 더욱 잔인한 추측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알겠다. 귀머거리구나. 그래서 우리 말이 안 들리는 거야. 한 남성이 유민경 귀 옆에서 손뼉을 크게 쳤어요. 갑작스러운 소리에 다른 승객들이 깜짝 놀랐지만 유민경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야, 정말 귀머거리인가 봐. 그럼 우리가 뭘 해도 모르겠네. 그들은 더욱 신이 나서 유민경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을 건드리고 옷깃을 잡아당기고 심지어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어댔습니다. 승무원들이 급히 달려와 말렸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였어요. 스탑, 디스 이즈 헤러스먼트. 미국인 승무원이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중국인들은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헤러스먼트? 우리가 뭘 했다는 거야? 그냥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건데. 저 여자가 먼저 우리를 무시했잖아. 우리가 피해자야. 그들은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서 해석했어요. 마치 자신들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기내의 다른 승객들은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보며 경악했지만 집단으로 몰린 그들 앞에서는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했어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 탑승한 가족들은 혹시 자신들에게까지 피해가 올까봐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엄마,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쁘게 해요?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물었지만 어머니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조용히 하라고만 했어요. 그 순간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기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착륙 후 관련 당국의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승객분들께서는 좌석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은 중국인 무리는 오히려 더욱 화를 냈어요. 뭐, 우리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단지 대화를 시도했을 뿐인데. 그들은 집단으로 항의하며 기내를 더욱 어수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유민경만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마치 폭풍의 눈과 같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정말 신기해.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차분할 수가 있나?
한 중국인이 동료에게 속삭였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는지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니면 완전히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말이야. 그들은 다시 한번 크게 웃으며 유민경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것이었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비행기가 드디어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는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동안 벌어진 모든 소동들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중국인 무리는 마지막까지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다. 우리가 이겼어. 그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자축했어요. 지난 시간 동안 벌인 모든 행동들을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한국 여자도 결국 우리한테 굴복했잖아. 끝까지 한마디도 못했어. 맞아. 우리의 위력을 똑똑히 보여줬지. 그들은 유민경을 바라보며 승리감에 젖어 있었어요. 그녀가 끝까지 침묵을 지킨 것을 자신들의 승리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 준비에 들어가자 승무원들이 좌석 벨트 착용을 안내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제멋대로였어요. 착륙하기도 전에 짐을 꺼내려 하고 통로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빨리 내려서 미국 구경하자. 여기가 바로 세계 최강국이라는 곳이군.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이미 기내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들이 기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착륙과 함께 기내에 특별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고 기장실과의 무전 교신도 더욱 빈번해졌어요. 하지만 중국인 무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야, 빨리 문 열어줘. 우리 먼저 내려야 해. 그들은 여전히 큰 소리를 치며 가장 먼저 내리려고 앞다투었어요. 다른 승객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곧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기내 문이 열리고 게이트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바로 하차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공항 보안 절차로 인해 하차가 잠시 지연됩니다. 중국인 무리는 이런 안내에 또다시 불만을 터뜨렸어요. 뭐야? 또 지연이야? 우리를 계속 괴롭히려는 거지? 그런데 곧 게이트 입구로 여러 명의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공항 보안 요원들과 경찰, 그리고 공항 관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기내에 탑승했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온 거야? 중국인 무리는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척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냥 여행객인데. 보안 요원이 승무원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곧 중국인 무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어요. Excuse me, please stay seated. We need to talk with you.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중국어 못해? 중국인들은 여전히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은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기내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오늘 저희 항공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탑승해 주신 대한민국 국방부 유민경 장군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기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민경에게 쏠렸습니다. 백악관 공식 초청을 받아 한미 군사협력 회담에 참석하시는 유민경 장군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국인 무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괴롭히고 모욕했던 그 여성이
바로 장군이라는 말이었거든요. 아니야,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장군이라고? 거짓말이야. 장군이면 제복을 입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들은 당황하며 서로 속삭였지만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내 스크린에 유민경의 간략한 이력이 나타났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미국 웨스트포인트 교환과정 수료, 국방대학원 박사,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라는 계급이 또렷하게 표시되었어요. 소장? 그게 몇 성급이야? 삼성 장군이야. 우리가 삼성 장군을. 그제서야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지난 10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다른 승객들도 놀라운 표정이었어요. 그 조용하고 의연했던 여성이 실제로는 한국의 고위군 장성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와, 진짜 장군님이셨구나.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승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특히 그 모든 모욕과 괴롭힘을 묵묵히 참아낸 유민경의 인품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보안요원이 중국인 무리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You are under arrest for disturbing the peace and harassment. 통역관이 중국어로 설명했습니다. 기내에서의 모든 행동이 녹화되었고 이는 국제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단지 대화를 시도했을 뿐이야.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어요. 승무원들의 증언과 기내 보안 카메라 영상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민경이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군인다운 절도와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평범한 승객 모습이 가면이었던 것처럼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중국인 무리는 그런 유민경을 보며 완전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그녀가 보여준 그 흔들리지 않는 침묵과 의연함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유민경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기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풍겨나오는 군인다운 절도와 품격이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어요. 10여 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있던 그 여성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중국인 무리는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며 하나둘씩 연행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소리를 지르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죠. 아니야. 우리는 정말 몰랐어. 장군인 줄 알았다면 절대. 뚱뚱한 남성이 절망적으로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국 보안 요원들은 냉정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장군님이면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우리가 실수한 거잖아요. 한 여성이 울먹이며 변명했지만 그건 역시 핑계에 불과했어요. 상대방의 신분을 알든 모르든 그들의 행동 자체가 문제였거든요. 그 순간 유민경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위험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보안 요원들도 잠깐 멈춰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유민경은 천천히 중국인 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행되던 그들도 희망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혹시 용서해 줄까 하는 기대감이었죠. 당신들이 저에게 한 말들, 행동들을 기억하시나요? 그녀의 질문에 중국인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들과 싸우거나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유민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은 진정한 강함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참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내는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유민경의 말에 깊이 감동하고 있었어요. 당신들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들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국인 무리 중 한 명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못된 행동을 했는지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장군님. 우리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저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진심으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보이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민경은 보안 요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처벌을 조금 가볍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안 요원들은 당황스러워했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 선처를 요청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장군님, 하지만 이들의 행위는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면요. 중국인들은 감격해서 고개를 연신 끄덕였어요. 약속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행동 안 하겠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장군님의 마음씨가 이렇게 넓으신 줄 몰랐어요. 유민경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에 기내 승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다가 곧 기내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미국인 승무원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유민경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장군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관대하실 수 있다니. 다른 승무원들도 하나둘씩 경례를 올렸어요. 승객들 중에도 일어서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민경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말이에요. 보안 요원들은 결국 유민경의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중국인들은 간단한 조사와 경고 처분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원래라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장군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겠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겠어요. 중국인들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는 처음으로 진정성과 반성의 기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민경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했어요. 힘은 위협이 아니라 남을 품을 때 더 빛나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기내의 모든 사람들이 깊은 감동에 빠졌어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하차가 시작되자 승객들은 하나둘씩 유민경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장군님, 정말 멋있으세요.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이 이런 분을 장군으로 모시고 있다니 자랑스럽네요. 유민경은 모든 분들께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그녀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겸손함과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에 중국인 무리가 떠날 때 그들은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어요. 장군님, 정말 죄송했고 감사했어요.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기내는 뜨거운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아닌 이해와 포용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 유민경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고 진짜 강함의 의미였습니다.